여러분이 이사할 집을 찾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우선 등기부 등본부터 확인해야겠죠.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봤더니 내 보증금을 보호받기에는 조금 큰 액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집주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융자는 거의 다 갚았는데 등기 말소만 하지 않은 것 뿐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돈을 갚은 영수증까지 보여줍니다. 이렇게 등기부 등본에는 아직 근저당권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돈을 갚은 영수증까지 확인했다면 안전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근저당권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근저당권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권이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을 등기부 등본에 표시해 놓은 건데요. 이 근저당권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채권 최고액이란 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은행에서 1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등기부 등본에는 채권 최고액 12억 원 이렇게 표시됩니다.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12억 원까지는 돈을 빌려준 은행이 그 권리를 행사한다. 즉 경매에서 얼마에 낙찰되든 일단 12억 원은 은행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은행은 10억 원을 빌려줘 놓고 왜 12억 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걸까요? 은행이 빌려준 원금은 10억 원이지만 집주인이 이자를 연체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밀린 이자까지 모두 포함하면 실제로 은행이 받아야 될 돈은 원금 10억 원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은행은 실제 빌려준 돈보다 더 높은 금액을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해 놓는 것이죠. 여러분이 집을 알아볼 때 채권 최고액은 12억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집주인이 그거 제가 10억 원만 대출받은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집주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연체 이자까지 포함해서 더 많은 돈을 은행이 받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여부를 따져볼 때에는 실제 집주인이 빌린 돈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한도 내에서 채권액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 최고액 12억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집주인이 최초에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집주인이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서 대출금 일부를 갚을 수도 있고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대출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중간에 대출금을 모두 갚아서 대출 금액을 0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출금을 모두 갚은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효력도 없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중간에 대출금을 모두 다 갚았다고 해도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권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근저당권의 효력은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집주인이 또다시 대출을 더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집을 알아볼 때 집주인이 융자는 거의 다 갚았는데 등기 말소만 하지 않은 것 뿐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았다고 해도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권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집은 아직 안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감액 등기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란에 임대인은 잔금일 이전까지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다 또는 채권 최고액 얼마 이하로 감액 등기를 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의 특약을 넣어서 계약을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등기부 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지 또는 감액 등기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잔금을 이체하셔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